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르헨티나발 불안, 신흥 경제국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달러 풀기를 작년 하반기에 멈추기 시작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달러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신흥 경제국이 위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거의 1년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1월 말이 되면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첫 신호탄은 아르헨티나가 쏘아 올렸는데 지난주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가 하루 만에 11% 폭락하면서 여러 나라 금융시장에서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터키의 리라화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증시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서 1년 이상 버티기 힘든 취약 5개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이 5나라를 꼽는데요. 여기에 아르헨티나까지 합해지면서 6개 나라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 말고 또 악재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중국 경제가 신흥국 시장을 선도해 왔었는데 새해 들어서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신흥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르헨티나 페소가 폭락한 것도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지표가 떨어지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위축되고 있다는 건데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기업에 속하는 우량 기업들의 상당수가 현재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통화가 약해지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또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는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흥국들의 정치적인 위기인데요. 태국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터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불안하면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그런 위기의 양상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국제적인 불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급락하고요. 환율도 불안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견고하고 또 외환보유고도 많이 있어서 외환 건전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 후에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해도 외부의 그런 금융시장의 충격에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긴장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게 같은 맥락상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소니. 이 소니의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예,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 소니의 신용 등급을 하위 11단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어제 분류했습니다. 무디스는 특히 텔레비전, PC,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이런 가전제품 분야에서 수익의 하락세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투기 등급으로의 하락이 처음은 아니죠? 예,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이미 재작년 11월에 소니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낮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니가 인력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또 부동산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흑자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가전제품 사업의 재건이라는 아주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 나온 무디스의 결정이라서 더 큰 우려 요인이 될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습니다. 네, 일본 간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일본의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었고 1979년에 내놓았던 소형 카세트 라디오 워크맨이라는 거는 애플의 아이폰과 함께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가전제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에 내놓은 플레이스테이션을 끝으로 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제품을 그동안 못 내놨는데요. 그 후에 애플이 주도하는 어떤 가전제품의 디지털화 여기를 따라가지 못해서 2008년 이후에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핀란드의 핸드폰 제조업체인 노키아라든지 또 캐나다의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 이런 데보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생명력을 길게 보였지만 이제는 그런 하락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아랍의 봄 발상지죠. 튀니지에서 민주적인 헌법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남녀 평등과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 헌법이 그저께 의회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혁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의 발상지입니다. 2010년 말에 노점상을 하고 있던 부아지지라는 대학생이 경찰의 폭력적인 단속에 항의하면서 분신 자살했고 그 사건이 불씨가 돼서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 달도 못 된 2011년 1월에 벤 알리의 23년 독재 정치가 끝났었습니다. 그 후로 그 시위의 물결이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이런 데로 번져가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랍의 봄이라는 대규모 정치변동이 일어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2011년 1월 그 벤 알리가 퇴진한 이후에도 상당히 혼란이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많은 중동 국가들 또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세속주의 그리고 정교 일체를 원하는 이슬람주의 양자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 총선에서 온건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나흐당이라는 당이 승리를 해서 연합정부를 만들었지만 서구식 자유주의를 원하는 세속주의하고 아주 심하게 오랫동안 갈등을 했고 그 와중에 알카에다 연계 세력까지 세를 불리면서 결국 작년 9월에 과도 정부가 구성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의원들이 아주 여러 차례 조정과 타협을 거쳤고 그러면서 또 온건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나흐당도 많이 양보를 하면서 헌법에서 이슬람주의적인 색채를 많이 뺐고 그래서 이번에 꽤 좋은 헌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새 헌법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헌법에는 튀니지의 국교가 이슬람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 또 무신론 이런 것들도 허용하면서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또 고문을 금지하고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도 명시를 했고 무엇보다도 남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랍 국가들 중에서 튀니지의 헌법이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고 이슬람 정체성과 근대성의 타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옆나라 이집트에서는 군부가 작년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머지않아서 군부가 정권을 잡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튀니지와 이집트 두 나라가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는 교과서 제작 지침 강행할 예정이라고요. 예,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제작 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이 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라는 것은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과 세부 사항 이런 것들을 적은 책인데 이 해설서를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어야지 검정이 통과된다는 규칙이 있어서 사실상 강제 조항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